자,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에는 요즘 패션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춘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이 이슈 토크로 다른 걸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는 이슈 토크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패션 시장의 현재와 그 대응책, 뭐 다들 이런, 그러니까 패션이 꼭 아니더라도 네. 다들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 패션쇼를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계속 이제 코로나가 주제가 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저희가 지금 뭐 사안이다 보니 이 코로나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이번 주 24일, 25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찌라시방, 소위 말하는 기자들이 있는 찌라시방에 25일에 지금 3단계를 발표한다. 청와대 발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융권에서 지금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3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뭐 그 1일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어서면 바로 이제 3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제가 방금 받은 걸로는 9월 1일부로 확진자 수에 상관없이 3단계로 돌입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 아니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건데 이런 찌라시들이 나오면서 이 분위기를 더욱더 좀 좋지 않게 조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3단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맞아요. 가진 않더라도 그러면 3단계가 되면 우리 삶이 지금에서부터 어떻게 또 바뀌어지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그 한국일보인가요? 그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일단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필수 인력만 빼놓고 모두 다 재택근무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3단계가 되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동네 커피숍이나 학원 뭐 이런 그 시설들 그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점진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 외부 활동은 철저히 배제가 될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밸류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단계가 되면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3단계 전면 통제인 거예요, 전면. 네. 3단계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도 원격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활동이 중지돼요. 진짜 경제적 재앙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서 아무리 지금 결과적으로는 통제를 못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제일교회를 때려잡든 어떻게 해서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거를 끝내 못 찾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3단계 쉽지 않아요. 이거 경제 다 죽이는 거예요.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니 근데 그 10년 더 됐죠. 20년 전 IMF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뭐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장롱에 숨겨져 있는 이 금을 국가 정부를 위해서 다들 내놓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합심이 됐다고요. 금이 집에 없는 사람들도 마음만으로는 함께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대재앙 시기에 서로 각자 도생으로 본인 목소리와 본인 살 길 그리고 이 정부를 비판하는 가짜 뉴스들을 너무나 그 스스럼 없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삐끗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주권에 대한 이런 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실 억압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단어를 잘 써야 돼. 그 통제란 그거는 좀.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제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어찌 됐든 뭐 개인적으로 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억압받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코로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삼성교육대가 다시 부활을 해야 돼. 와 진짜 그 누구죠? 그 보건소 직원한테 침 뱉고 막 하는 애들 보면서
진짜 사람 아니 아니야. 진짜 이런 사람을 무슨 표현의 자유문의가 아니라 이건 재앙이거든요. 재앙을 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엄령을 통해서라도 잡아봐야 국가보안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직 잡아봐야 국가보안 된다. 폐지 안 됐잖아. 그죠?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이슬 씨는 20대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또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코로나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힘들지만 또 살아남는 기업들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도 네네.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 그죠. 커머스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실제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나서 좀 매출이나 아니면 뭐 그 유저들이 좀 들어오는 빈도가 좀 늘었나요? 매출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일단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뛰어든 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오프라인은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하면은 본인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저는 좋죠. 좋은 거예요? 일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일이 이제 많이 네. 들어.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일이 왜 갈 거라고 생각해. 아니 이거 뭐 많아지면 좋은 거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온라인 이게 비대면 네. 언택트라는 말은 뭐 영어로 올바른 표현 아니라고 하는데 네네네. 비대면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온라인 비즈니스나 지난번 실적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너웨어나 홈쇼핑이나 온라인 기업들은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고 나머지는 쭉 다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것들만 봐도 비대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된 건 사실이고 그 중에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미래, 지금 현재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는 그 다음 스텝 정도로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 수요가 확실하게 밀려왔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다음 스텝에 나올 예를 들어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면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이 패션 시장에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 뭐 지금 계속 나왔던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의 진화인 거죠. 디바이스의 진화일 수도 있는 거고 플랫폼의 진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플랫폼에서 2차, 3차 영상 그다음에 3D도 나올 수 있고 가상 버추얼 3D도 또 다른 그 미래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단순했잖아요. 컴퓨터 그러니까 모바일보다도 더 컴퓨터 이 PC를 통한 이 디바이스를 통한 그런 플랫폼이 여전히 강세였다면 최근에는 그 자체가 디바이스 자체가 모바일로 옮겨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고요. 그 모바일 안에서의 기술이 증가하면서 라이브 왜냐하면 5G나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라이브가 가능한 거거든요. 모바일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는 게 또 다른 미래 먹거리로서 등장한 거고 뭐 이제는 더 나오면 이거에 더 적합한 뭐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라든지 뭐 별의별 게 지금 여태까지 시도됐던 그런 것들 근데 다 실패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도 구독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빌려 쓰는 거 그거 이게 얼마 한 2년 전에 SK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잘 안 됐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미래 비즈니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미래의 일이라 우리가 뭐 예측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궁금하긴 해요. 아니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고 근데 사실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이 미래의 세상이 조금 더 앞당겨진 건 사실이거든요. 빨리 왔다 맞아요. 생각해요.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패션 시장의 현재는 다들 아신다 생각하고 대응책의 한 가지 중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션의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빼놓을 수 없죠. 아니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그 패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네. 새로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장성이 좀 더디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확장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확장도 머지 않는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은 플랫폼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아까 했는 셀렉티브라든지 그립이라든지 기타 이런 플랫폼들이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근데 이게 조금 더 진보하고 기술이 지나면 이제 개인들이 하는 맞아요. 플랫폼에 상관없이 개인들이 인스타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어떤 플랫폼에 상관없이 라이브로 물건을 파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그렇죠. 그게 근데 지금은 그거는 덜한 이제는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인플루언서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거 이외에는 그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 자꾸 그 후속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이제 사람을 일단 모을 수 있으니까. 네이버와 그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조금씩 진화하면서 개인 방송 그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라이브 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B급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위주였다면 이제는 정말 인플루언서 위주로 가는 시장 추세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까?